걱정은 사람의 마음을 잠식하는 그림자와 같다. 잠에서 막 깨어난 아침에도, 밥상을 마주한 점심에도, 고요히 누운 밤에도 그 그림자는 따라붙는다. 눈앞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불안에 휩싸이고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붙잡고 괴로워한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의 걱정을 만들어내며 스스로를 괴롭힌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 많은 걱정이 실제로 현실이 된 경우는 얼마나 되는가?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았고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상상한 것처럼 무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은 끊임없이 되살아난다. 마치 안개가 걷혀도 다시 피어오르는 것처럼 걱정은 마음속에서 끝없이 재생된다. 사람들은 걱정을 준비라고 착각한다. 미리 걱정해야 대비할 수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걱정은 준비가 아니다. 준비는 행동에서 나오고 걱정은 상상에서 나온다. 준비는 현실을 단단하게 만들지만 걱정은 현실을 약하게 만든다. 걱정이 많을수록 발걸음은 무거워지고 손끝은 둔해지며 마음은 위축된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키운다. 그렇게 걱정은 삶의 환상이 된다. 실제가 아닌데도 실제처럼 느껴지고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붙잡히는 허상이다. 노년의 삶에 이르러서는 걱정이 더 늘어난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다 보니 걱정할 틈조차 없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몸은 느려지고 시간이 늘어나면서 마음은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걱정을 불러낸다. 건강이 나빠질까 두렵고 자식이 힘들어할까 염려하고 돈이 모자랄까 근심한다. 그러나 그 모든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오늘 숨 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오늘 밥을 먹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 마음은 내일을 붙잡고 스스로 불행해진다. 미래의 불행을 상상하여 현재를 괴롭히는 것, 그것이 바로 걱정의 본질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걱정은 환상이다. 걱정은 실제하지 않는다. 마음이 만든 허상일 뿐이다. 눈앞에 오늘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내일의 걱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어쩌면 우리가 상상한 방식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사람은 내일을 오늘로 끌어와서 자신을 괴롭힌다. 마치 그림자를 실체로 착각하듯 허상을 현실로 오인하는 것이다. 이제 질문해 보아야 한다. 걱정이 과연 우리 삶에 무엇을 주었는가? 걱정한다고 병이 낫는가? 걱정한다고 돈이 생기는가? 걱정한다고 아이가 더 잘 자라는가? 아니다. 걱정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오히려 병을 더 키우고 마음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아이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 걱정은 나를 지켜주는 벽이 아니라 나를 갇히게 하는 감옥이다. 걱정이 많을수록 시야는 좁아지고 삶의 길은 어두워진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분명하다. 걱정은 환상이다. 걱정을 실체로 여기지 말고 허상으로 보아야 한다. 허상을 허상으로 볼 때 비로소 자유가 열린다. 마음이 자유로워야 몸도 가볍고 몸이 가벼워야 삶도 단단해진다. 삶을 가볍게 하고 단단하게 하는 길, 그것은 걱정을 놓아버리는 데서 시작된다. 오늘은 이 길을 함께 살펴보려 한다.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끌어와서 오늘을 흔드는 힘이다. 눈앞에 있는 현실은 평온한데 마음은 스스로 불안을 불러와 현재를 무너뜨린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가진 습성 때문이다. 마음은 끊임없이 앞을 내다보려 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상상하며 불안을 만든다. 그러한 불안은 현실을 지켜주는 힘이 아니라 현실을 갉아먹는 힘이다. 걱정은 마치 제 발로 걸어 들어간 미로와 같아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사실은 애초에 그 미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마음이 만들어낸 상상의 길일 뿐이다.
사람은 실제의 고통보다 상상의 고통에 더 시달린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다리가 아프면 쉬면 된다. 현실의 고통은 그 해결책이 분명하다. 그러나 상상의 고통, 즉 걱정은 해결책이 없다. 없는 것을 풀려고 하니 답이 없고 없는 것을 없애려고 하니 끝이 없다. 그래서 사람은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든다. 이는 불행의 과잉 생산이다. 하나의 현실을 가지고 10가지, 20가지의 불행을 만들어내는 것이 걱정이다. 오늘 작은 기침 하나에도 내일 큰 병이 될까 불안해지고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면 인생이 무너질까 두려워한다. 그러나 기침은 금세 사라질 수도 있고 돈은 줄었다가도 다시 늘어날 수 있다. 현실은 변화하는데 걱정은 그것을 고정된 불행으로 만들어버린다. 걱정의 뿌리는 상상이다. 마음은 늘 미래를 계산하려 한다. 그러나 미래는 계산대로 오지 않는다. 내일은 누구도 알 수 없고 미래는 언제나 예측을 벗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며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더 큰 불안을 느낀다. 이것이 걱정의 본질이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다 보니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고 결국 환상 속에 갇힌다. 걱정은 또 다른 착각을 낳는다. 걱정을 해야 준비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준비는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내일 비가 올까 걱정하는 것보다 오늘 우산을 챙기는 것이 준비이다. 내일 건강이 나빠질까 걱정하는 것보다 지금 몸을 움직이고 식습관을 가꾸는 것이 준비이다. 걱정은 준비가 아니고 준비로 가는 길조차 막는다. 걱정은 머릿속을 붙잡아 현실의 발걸음을 느리게 한다. 마치 무거운 돌을 등에 지고 걷는 것과 같다. 행동할 힘을 빼앗아가니 오히려 준비하지 못하게 만든다. 걱정은 또한 중독과 같다. 걱정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것이다. 사람은 습관적으로 걱정을 되새긴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가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일어날 수많은 변수를 떠올리며 마음을 괴롭힌다. 걱정은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으면 쉽게 뿌리 뽑히지 않는다. 걱정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격이 되고 성격은 운명이 된다. 결국 걱정하는 사람은 걱정하는 운명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그 운명조차 마음이 만든 허상일 뿐이다. 걱정을 놓아버리면 전혀 다른 삶이 열린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걱정은 불안의 옷을 입은 환상이다. 실체가 없는 그림자가 사람을 움켜쥐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림자는 빛이 비추면 사라진다. 걱정 또한 마음이 제자리를 찾으면 금세 흩어진다. 문제는 걱정을 실제처럼 착각하는 것이다. 걱정을 붙잡아야 한다고 믿는 순간 그것은 실제보다 더 큰 괴물이 된다. 하지만 걱정을 허상으로 보면 허상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한다. 걱정의 본질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곧 자유의 시작이다. 걱정은 삶을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삶을 갉아먹는 착각의 그물이다. 많은 사람들은 걱정이 자신을 보호한다고 믿는다. 미리 염려해야 대비할 수 있고 대비해야 안전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실제로는 걱정이 안전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걱정이 많을수록 준비할 힘은 약해지고 마음은 두려움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 걱정은 마치 자신을 지켜줄 울타리처럼 보이지만 실은 스스로 세운 감옥의 벽이다. 벽을 높이 쌓을수록 하늘은 더 보이지 않고 바람도 들어오지 않는다. 그렇게 걱정은 삶의 자유를 앗아간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걱정이 많아서 일이 잘못되는 경우는 없다. 오히려 걱정이 많아야 실수를 막는다. 그러나 이는 큰 착각이다. 걱정이 많을수록 판단은 흐려지고 손발은 둔해진다.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걱정이 많으면 준비한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의사가 수술을 앞두고 걱정에 사로잡히면
차분히 집중할 힘을 잃는다. 부모가 자녀의 앞날을 지나치게 걱정하면 오히려 아이를 불안하게 만들고 제 길을 가지 못하게 한다. 걱정은 대비가 아니라 방해이다. 노년의 삶에서는 이 착각이 더욱 깊어진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걱정은 커지고 자식에 대한 걱정은 끊이지 않으며 돈에 대한 근심은 늘 곁을 맴돈다. 건강검진에서 작은 이상이 발견되면 큰 병으로 발전할까 노심초사한다. 자식이 늦게 귀가하면 불행한 사고라도 생긴 것은 아닌지 상상의 덫에 빠진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면 남은 생이 위태로워질까 두려움이 몰려온다. 그러나 이 걱정들은 대부분 현실이 아니다. 몸은 아직 버티고 있고 자식은 잘 살아가고 있으며 돈은 살아가는데 충분한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마음은 환상을 붙잡아 스스로를 괴롭힌다. 걱정은 또 다른 환상을 불러온다. 마치 걱정을 하지 않으면 더 큰 불행이 닥칠 것처럼 사람을 속인다. 걱정하지 않으면 방심이 되고 방심은 곧 파멸로 이어진다고 믿게 만든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이다. 걱정을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가벼운 마음일수록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다. 걱정은 불행을 막는 힘이 아니라 불행을 불러오는 신호탄이다. 걱정이 많으면 기운이 쇠하고 기운이 쇠하면 몸은 병을 부른다. 걱정이 많으면 말이 무거워지고 말이 무거우면 사람은 멀어진다. 걱정은 스스로 불행을 불러오는 어리석은 습관이다. 사람은 걱정을 통해 준비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안심하려 한다. 그러나 준비는 현실에 발을 딛고 서야 이루어진다. 내일 비가 올까 걱정하는 대신 오늘 우산을 챙기는 것이 준비이다. 노후에 돈이 모자랄까 걱정하는 대신 지금 허투루 쓰지 않고 아끼며 나누는 것이 준비이다. 죽음이 두렵다고 걱정하는 대신 지금 살아있는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준비이다. 걱정은 준비의 모양을 흉내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저 머릿속에서 불안을 되새기며 시간을 흘려보낼 뿐이다. 이처럼 걱정은 삶을 왜곡한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낸다. 걱정은 미래를 미리 당겨오면서 현재를 앗아가고 결국 내일이 오면 또 다른 걱정으로 대체된다. 이렇게 사람은 한평생 걱정 속에서 살지만 그 많은 걱정 중 실제로 일어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나 사람은 그 일부의 기억에 붙잡혀 걱정의 효능을 과대평가한다. 내가 걱정했더니 일이 잘 풀렸다는 착각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하지만 잘 풀린 것은 걱정 때문이 아니라 준비와 행동 때문이었다. 걱정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 걱정이 만든 가장 큰 착각은 이것이다. 걱정이 나를 지켜준다.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이다. 걱정은 나를 무너뜨린다. 걱정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갉아먹는다. 걱정은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속인다. 그러므로 걱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걱정은 환상이고 환상은 힘을 갖지 못한다. 걱정을 허상으로 보는 순간 삶은 훨씬 단단해진다. 걱정은 환상이고 현실은 언제나 단순하다. 그러나 사람은 종종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한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상상이 실제로 일어날 것처럼 느껴지고 그로 인해 스스로 괴로워한다. 마치 어두운 방에서 밧줄을 보고 뱀이라 착각하듯이 걱정은 존재하지 않는 위험을 존재하는 것처럼 속인다. 그러나 등불을 켜고 다시 보면 그것은 단순한 밧줄일 뿐이다. 걱정 역시 마찬가지이다. 마음의 등불을 켜고 보면 대부분은 아무 일도 아닌데 괴로워했던 것임을 알게 된다. 현실은 언제나 눈앞에 있다. 부엌에서 밥이 지어지는 냄새, 마당을 스치는 바람,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나뭇잎, 이웃의 안부를 묻는 목소리. 이 모든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걱정은 눈앞의 현실을 가리게 한다. 밤 냄새 대신 병원비를 떠올리고 햇살 대신 장래의 고독을 떠올린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사라지고 아직 오지 않은 불행만 커진다. 걱정이 환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은 현재를 지워버리고 없는 미래로 눈을 돌리게 만든다. 사람들은 내일이라는 단어에 쉽게 속는다. 내일은 늘 불확실하다. 그 불확실성 속에서 마음은 불안을 키운다. 그러나 내일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 괴로워하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 현실은 오늘에 있다. 지금 숨 쉬는 호흡, 지금 걷는 발걸음, 지금 만나는 사람들. 이것이 모두 현실이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걱정할 수 없고 어제는 이미 지나갔으니 붙잡을 수 없다. 결국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늘뿐이다. 오늘이 바로 현실이고 현실은 단순하다. 걱정을 환상으로 알아차리는 길은 어렵지 않다. 눈앞의 일에 마음을 두는 것이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맛에 집중하고 걷는 동안은 발걸음과 바람에 집중한다. 그 순간 걱정은 힘을 잃는다. 환상은 집중이 없는 틈에 파고든다. 그러나 집중이 살아있는 순간 환상은 설 자리가 없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걱정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실은 마음이 현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을 붙잡으면 걱정은 저절로 사라진다. 나는 일상의 예에서 이를 자주 본다. 밥 짓는 부엌은 도량이다. 밥이 고슬고슬 익어가는 순간 그 냄새에 집중하면 불안은 잦아든다. 아침 산책길은 도량이다. 햇살이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빛을 바라보면 내일의 불확실성은 잠시 멀어진다. 이웃과 나누는 인사 또한 도량이다. 상대의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듣는 그 순간 걱정은 사라지고 따뜻함만 남는다. 이렇게 일상은 환상을 걷어내고 현실을 드러내는 힘을 지니고 있다. 환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면 삶은 늘 불안하다. 환상을 현실처럼 믿으면 불안은 끝이 없다. 그러나 환상을 환상으로 보고 현실을 현실로 보면 마음은 단단해진다. 환상은 바람에 흩날리는 안개와 같고 현실은 땅에 박힌 바위와 같다. 안개는 손에 잡히지 않지만 바위는 발을 딛게 한다. 바위를 밟아야 길을 걸을 수 있다. 현실은 우리의 발을 지탱하는 바위이고 걱정은 우리의 눈을 가리는 안개이다. 안개를 붙잡으려 하지 말고 바위를 밟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삶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물어야 한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환상인가, 현실인가? 내일의 불안인가, 오늘의 단순한 삶인가? 걱정을 허상으로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환상과 현실을 구분하는 지혜가 바로 삶을 가볍게 하고 단단하게 만든다. 걱정을 없애는 길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임을 알아차리고 그 환상을 허상으로 돌려놓는 일에서 시작된다. 걱정은 붙잡을수록 더 커지고 놓아버릴수록 힘을 잃는다. 마치 손 안에 모래를 꼭 쥐면 더 많이 흘러내리듯이 걱정을 움켜쥐면 더 흩날리고 무거워진다. 그러나 손을 펴면 모래는 가볍게 흩어지듯 마음을 열면 걱정은 사라진다. 걱정을 줄이는 첫 번째 지혜는 생각을 현재로 돌려놓는 것이다. 걱정은 늘 미래를 향한다. 내일의 병, 내일의 돈, 내일의 외로움. 그러나 현재는 그 걱정의 대부분을 담고 있지 않다. 지금 숨을 쉬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지금 밥을 먹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그 순간은 충분히 평온하다. 따라서 호흡에 마음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들이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에 집중하면 환상의 그림자는 금세 옅어진다. 호흡은 언제나 현실 속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지혜는 손에 잡힌 일에 마음을 두는 것이다. 밥을 지을 때는 밥 냄새에 집중하고 걸레질을 할 때는 손끝의 감각에 집중한다. 작은 일이라도 마음이 머무는 순간 걱정은 끼어들 수 없다. 걱정은 마음이 비어 있을 때 틈이 판다. 할 일은 눈앞에 있는데 마음은 내일로 달려가 있을 때 걱정이 파고든다. 그러므로 눈앞의 일에 온전히 머무는 것이 걱정을 줄이는 가장 단순한 길이다. 세 번째 지혜는 말을 절제하는 것이다. 걱정은 말로 옮겨질 때 더 커진다. 이러다 큰일 나는 것 아니냐, 앞으로 어찌하나 하는 말이 자주 오가면 마음은 더욱 불안해진다. 그러나 말을 줄이고 침묵 속에서 마음을 살피면 걱정은 스스로 힘을 잃는다. 말은 바람을 키우고 침묵은 바람을 가라앉힌다. 걱정의 바람이 거세질 때는 말을 줄이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 지혜이다. 네 번째 지혜는 걱정을 준비와 구분하는 것이다. 걱정은 준비가 아니라고 앞서 말했다. 준비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실행하는 것이다. 내일 비가 올까 불안하면 우산을 챙기는 것이 준비이다. 병이 올까 걱정되면 지금 몸을 돌보는 것이 준비이다. 자식이 힘들까 염려되면 지금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 준비이다. 걱정은 마음을 소모하지만 준비는 삶을 단단하게 한다. 걱정을 줄이는 길은 곧 준비하는 길이고 준비하는 길은 걱정을 이기는 길이다. 다섯 번째 지혜는 삶의 무게를 나누는 것이다. 걱정은 혼자 붙들 때 더 무겁다. 그러나 나누면 줄어든다. 친구와 이웃과 가족과 마음을 나누는 순간 걱정은 허상임이 드러난다. 말로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걱정은 줄어든다. 걱정은 고립 속에서 자라고 나눔 속에서 사라진다. 걱정을 줄이는 지혜는 거창하지 않다. 호흡, 일상, 침묵, 준비, 나눔. 이 다섯 가지는 특별한 수행이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 단순한 것들을 지켜내면 마음은 점차 고요해지고 걱정의 힘은 줄어든다. 걱정이 환상임을 알면 마음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걱정은 허상이다. 허상을 붙잡으면 고통이 되고 허상을 놓아버리면 자유가 된다. 걱정을 환상으로 보는 순간 마음은 현재에 뿌리 내린다. 현재에 뿌리 내린 삶은 단단하다. 단단한 삶은 걱정을 키우지 않는다. 이 단순한 지혜가 삶을 평안하게 한다. 사람이 늙어가면서 가장 크게 안고 사는 짐은 걱정이다. 젊을 때는 몸이 바쁘고 마음이 쉴 틈이 없어 걱정을 미처 돌아볼 겨를이 적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걸음은 느려지고 시간이 많아지면서 마음은 빈자리를 걱정으로 채운다. 하루에도 몇 번씩 건강을 염려하고 자식을 걱정하고 돈을 근심한다. 그러나 그 많은 걱정은 실제보다 훨씬 크게 부풀려진 환상일 뿐이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건강에 대한 걱정이다. 작은 통증에도 큰 병이 아닐까 불안해하고 기침 한 번에도 혹시 무슨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그러나 몸의 작은 변화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세월이 흐르면 기력이 줄고 여기저기 불편함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반드시 병을 뜻하지는 않는다. 몸은 생각보다 강하다. 병을 이기는 힘도 회복하는 힘도 안에 있다. 그러나 마음이 걱정에 사로잡히면 작은 증상도 크게 부풀려지고 병보다 걱정이 몸을 더 해친다. 걱정이 약보다 앞서 병을 키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은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는 데 있다. 지금 숨 쉬고 걸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다. 자식에 대한 걱정도 노년에 더 깊어진다. 젊을 때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바빴지만 아이가 다 커서 자기 길을 가고 나면 오히려 근심이 늘어난다. 결혼은 잘할까? 직장은 괜찮을까? 살아가는데 어려움은 없을까?
그러나 자식은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부모의 걱정이 자식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오히려 지나친 걱정은 자식을 불안하게 하고 자율성을 빼앗는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걱정이 아니라 믿음이다. 믿어주고 지켜봐 주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된다. 자식의 삶을 걱정이라는 환상으로 붙잡지 말고 있는 그대로 믿고 놓아 주어야 한다. 돈에 대한 걱정도 사람을 무겁게 한다. 나이가 들수록 앞으로 벌 날이 줄어드니 돈이 모자랄까 근심이 된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크지 않다. 먹을 밥이 있고 머물 집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더 많은 돈을 걱정하는 마음은 욕심과 다르지 않다. 욕심이 많으면 가진 것도 부족하게 느껴지고 걱정이 많으면 충분한 것도 모자라게 느껴진다. 그러나 삶은 단순하다. 적어도 오늘 하루는 살아낼 수 있고 내일은 또 내일의 길이 열린다. 걱정이 아니라 단순함이 삶을 평안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걱정이 노년의 마음을 흔든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끝에 대한 두려움, 홀로 떠나는 길에 대한 불안. 그러나 죽음은 삶의 일부이다. 태어난 것이 자연스럽듯이 떠나는 것도 자연스럽다. 죽음은 삶의 적이 아니라 삶의 완성이다. 걱정한다고 죽음이 늦춰지지 않고 두려워한다고 삶이 길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걱정은 남은 날들을 어둡게 만들 뿐이다. 죽음을 환상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현실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마음은 한결 자유로워진다. 죽음을 염려하기보다 오늘 숨 쉬고 살아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이다. 노년의 걱정은 이렇게 네 가지로 모아진다. 건강, 자식, 돈, 그리고 죽음. 그러나 그 모든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환상이다. 현실은 늘 단순하다. 지금 숨 쉬고 있다는 사실, 지금 밥을 먹고 있다는 사실, 지금 햇살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 이 단순한 현실이 바로 평안이다. 노년의 지혜는 걱정이라는 환상을 붙잡지 않고 지금의 단순한 삶에 머무르는 데 있다. 걱정은 환상이다. 나는 여러 차례 같은 말을 되새겼다. 처음에는 단순한 선언 같지만 그 뜻을 곱씹을수록 삶을 가볍게 하는 지혜가 담겨 있다.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끌어와 현재를 흔드는 환상이다. 그것을 실제라고 착각하는 순간 마음은 무너지고 삶은 무거워진다. 그러나 걱정을 허상으로 볼 때 삶은 다시 단단해진다. 지금까지 우리는 걱정의 본질을 살폈다. 걱정은 상상의 그림자이며 없는 불행을 수없이 만들어낸다. 걱정은 삶을 지켜주는 준비가 아니라 삶을 방해하는 감옥이다. 걱정은 환상과 현실을 혼동하게 만들며 오늘의 단순한 삶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호흡에 마음을 두고 눈앞의 일에 집중하며 나누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걱정은 힘을 잃는다. 노년의 삶에서 특히 크게 다가오는 건강, 자식, 돈, 죽음에 대한 근심도 결국 환상이다. 몸은 생각보다 강하고 자식은 각자의 길을 간다. 돈은 삶을 유지하는 데 충분하면 족하고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완성이다. 이 네 가지 걱정을 허상으로 볼 때 노년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진다. 삶은 언제나 오늘에 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어제는 이미 지나갔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늘뿐이다. 오늘의 숨, 오늘의 밥, 오늘의 햇살, 오늘의 만남. 그것이 모두 현실이다. 걱정은 내일의 허상을 오늘로 끌어오는 것이고 지혜는 오늘의 현실에 뿌리 내리는 것이다. 걱정을 놓으면 오늘이 선명해지고 오늘이 선명하면 내일은 두렵지 않다. 나는 이렇게 당부하고 싶다. 걱정을 줄이고 단순함에 머물러라. 걱정은 허상이고 단순함은 진실이다. 밥을 짓는 부엌도 도량이고
아침 산책길도 도량이다. 이웃과 나누는 인사도 도량이다. 걱정을 붙잡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일상은 곧 깨달음의 자리가 된다. 깨달음은 먼데 있지 않다. 바로 오늘의 숨, 오늘의 발걸음, 오늘의 웃음 속에 있다. 그러므로 이제 마음에 새겨야 한다. 걱정은 환상이다. 현실은 단순하다. 허상을 허상으로 보고 현실을 현실로 보는 지혜가 삶을 단단하게 한다. 그 길 위에 선 사람은 더 이상 불필요한 두려움에 매이지 않는다. 삶의 끝이 다가와도 평안하게 웃을 수 있고 떠난 뒤에도 따뜻한 흔적을 남길 수 있다. 걱정을 내려놓은 삶은 무겁지 않다. 마지막 순간까지 당당할 수 있고 떠난 뒤에도 후손이 기억할 수 있다. 걱정 대신 평안을 남기고 불안 대신 단순함을 남기며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 그러한 삶이 참된 지혜의 길이다. 다음 시간에도 일상의 한가운데서 피어나는 지혜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시청에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의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